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이 병,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 혈관이 조용히 좁아지고 부풀어 오르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봐온 의사가 말하는 뇌 건강의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머리가 묵직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뇌졸중 환자가 10%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2세 환자분이 걸어서 진료실에 오시는 것이 이제는 흔한 일상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혈관도 녹이 슬고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겨도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졌을 때만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 92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지만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분이 정정하셔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60대가 넘은 세 딸이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있는 병이니 따님들도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라고요. 세 분 모두 알겠다고 대답하셨지만 바쁜 일상에 검사 비용 부담까지 생각하니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딸 중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제야 나머지 두 딸이 검사를 받으러 오셨고 두 분 모두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제 말을 듣고 바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돌아가신 그 딸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첫 번째는 벼락 두통입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벼락이 치는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심한 두통이 바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는 복시 증상 또는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의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면 뇌나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과가 아니라 꼭 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되면 꼭 수술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인 뇌동맥류의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시지만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는 1% 이하입니다.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100명 중 한두 명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는 생활습관.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양의 음주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비만 같은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지혈증에 대해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드시지 않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고지혈증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 반응 때문에 약 복용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도 좋지만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심장 박동수가 100회에서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기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 즉 탄수화물,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뇌세포와 뇌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이 3가지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뇌 노화의 증거와 기억력 되살리기. 뇌는 35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입니다.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정신 활동입니다. 뇌가 노화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족분들이 아버지께서 전에는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불안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약해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뇌를 쓰다 보면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80세가 되셔서 일본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시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약해지는 기억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뇌 운동인 이유. 달리기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 BDNF라는 뇌신경 촉진 인자가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천연 물질이 우리 몸속 특히 근육에서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천연의 뇌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유와 해결법.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변합니다. 그 중요한 범인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반응합니다.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므로 밤에 잠을 자는 환경은 어두워야 합니다. 방 안에 텔레비전이 있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밝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뇌는 각성되고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 음악이나 명상을 스마트폰으로 귀에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각성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방은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활을 하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작고 어두운 방,
침대만 있는 방에서 잠만 자는 것이 수면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진실.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큰 고민은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하는 건지 아닌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면을 유지하시길 권유합니다. 불면증이 지속되고 수면량이 부족하면 치매 같은 병이 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우리 뇌에 주는 중요한 역할이 잠자는 동안 뇌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이런 뇌의 식기세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수면제인 졸피뎀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었더니 뇌의 식기세척기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담당 의사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자분의 수면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뇌 검사의 종류와 중요성.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는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이고, 뇌 CT나 MRI는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검사입니다. 우선은 구조적으로 뇌와 뇌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된 상태에서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뇌 CT 검사를 통해서는 뇌의 출혈과 석회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 CT입니다. 하지만 뇌종양이나 뇌경색 여부, 뇌가 얼마나 노화됐는지, 미세 혈관들에 어떤 병은 없는지, 이런 많은 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MRI는 뇌 조직, 뇌의 살을 보는 것이고, MRA는 뇌 조직 속에 숨어있는 혈관만 따로 추려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를 통해서 뇌의 종양은 없는지,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된 흔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MRA를 통해서 뇌혈관이 좁아진 데는 없는지,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례로 본 MRI와 MRA의 중요성.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환자분의 부인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부인의 MRA는 굉장히 정상이었습니다. 좁아진 데도 없고 동맥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MRI를 봤는데 뇌수막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MRA 검사만 했다면 뇌종양을 놓쳤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8세 젊은 여자 환자분이 어지러운 증상으로 오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는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젊은 뇌였습니다. 근데 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MRI 검사만 했으면 뇌동맥류를 놓쳤을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뇌 쪽 부분을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CT 검사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CT도 정밀 검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뇌 CT를 찍고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안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T 검사는 뇌에 생긴 출혈이나 석회화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으므로 MRI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MRI를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검사 결과를 갖고 오면 거의 10명에 9명은 MRI나 MRA 둘 중에 한 개만 찍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만약 건강검진으로 뇌를 찍었다면 MRI, MRA 두 가지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둘 중에 한 가지만 찍으셨다면 뇌에 대한 검사는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준비와 실천. 모든 환자분들께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치매입니다. 치매나 뇌졸중이 한번 생기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병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치매나 뇌졸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흡연, 음주를 피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잘하고 충분한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는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뇌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 3가지만이라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40세가 넘으셨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뇌 검사를 받으세요. MRI와 MRA 둘 다 찍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것과 증상이 생긴 후 발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진작 검사를 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실 때였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그들도 행복합니다. 뇌졸중이나 치매로 쓰러지면 가장 힘든 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치매 병력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검사를 서두르세요. 벼락 두통이 있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한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 시작하기, 고지혈증약 꾸준히 먹기, 잠자는 환경 개선하기, 금연하기, 건강한 식습관 갖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뇌 검사 받기.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뇌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